굽고 삶고 튀기고 볶고 부위에 따라 품종에 따라 맛깔스런 조리법에 따라 팔색조 변신을 하는 최고의 식재료 돼지고기. 허하거나 지칠 때 저절로 생각나는 국민 먹거리로 시대를 함께해온 명실상부 소울푸드다. 건강밥상 오늘은 대한민국 힘의 원천 돼지고기와 함께한다. 동의보감에서 돼지고기는 허약한 사람을 살찌우고 음기를 보하는 데 좋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본초 강목에도 돼지고기는 위장을 부드럽게 하고 체내에 필요한 진액을 보태며 근육을 풍만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돼지고기엔 단백질은 물론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철분, 아연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체내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연간 소비량은 25kg. 바삭과 쫀득 사이 생생한 식감이 살아있다. 진심을 부르는 돼지고기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영양 만점 일품 요리로 태어난 돼지고기 목살 흑우추 덮밥.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봄밤에 잘 어울리는 야식 돼지고기 도넛. 꾹꾹 눌러 담은 정성이 육즙으로 흐른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돼지고기는 모든 부위가 다 맛있죠. 그중에서도 목살은 삼겹살보다 담백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오늘은 목살을 이용해서 부드럽고도 매콤한 돼지 목살 흑후추 덮밥 만들어 볼게요.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아 다이어트식으로 인기인 목살. 목살은 삼겹살과 함께 구이용으로 사랑받는다. 씹을수록 느껴지는 특유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감칠맛은 돼지고기 목살이 주는 보너스. 덮밥에 들어갈 목살은 한입 크기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고 소금과 후추, 식용유와 전분가루를 넣어 골고루 밑간을 한 후 여기에 달걀 흰자를 더해 조물조물 맛이 잘 배도록 버무려 20분 정도 재워둔다. 부드럽고 잡내 없는 고기 맛을 위해 육류는 이렇게 미리 마리네이드하면 좋습니다. 덮밥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색감을 더해줄 파프리카는 넓적넓적하게 썰어주고 양파와 파인애플도 같은 모양으로 준비한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후 마리네이드한 돼지고기를 넣어 겉면을 튀기듯 겉바 속촉으로 부드럽게 익혀주는데 센 불에 튀겨야 육즙이 살아있다. 기름기는 적당히 빼준다. 이렇게 고기를 살짝 튀기듯 익혀주면 덮밥에 올렸을 때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덮밥의 소스로 물에 굴소스와 설탕, 간장, 그리고 치킨 파우더와 흑후추를 넣어 잘 섞어준다. 이어 팬에 버터를 두른 후 다진 마늘과 손질한 채소들을 넣어주는데 채소의 식감이 살아있도록 살짝만 볶아주는 게 포인트. 여기에 소스를 붓고 끓여주다. 마지막으로 물전분과 참기름을 넣어 걸쭉하게 만들어주면 끝. 아이들이 먹을 때는 후추의 양을 조금 더 줄이고 버터의 양을 늘려주면 고기의 풍미가 더욱더 좋아집니다. 간단하지만 분위기 내기 최고인 한 그릇 요리가 뚝딱 단숨에 완성됐다. 김가루와 달걀 노른자 톡 올리면 비주얼 살아있는 덮밥 완성. 고기와 채소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영양 만점 레시피. 아는 맛이라 더 끌리는 돼지고기 목살 흑우추 덮밥. 별미로 인정. 돼지고기로 만드는 완자는 익숙한 메뉴죠. 살짝 모양을 바꿔주면 색다른 메뉴가 되는데요. 모양이 귀여워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양배추를 곁들여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도넛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를 구입할 땐 색과 육즙을 확인하는 게 포인트. 선홍색의 육질이 단단한 게 좋고 지방은 희고 굳은 것이 신선하다. 또 색이 흐리고 육즙이 많이 흐른 건 신선도가 떨어지니 패스. 도넛에 들어갈 고기는 다진 육으로 핏물을 제거한다.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양파와 대파도 잘게 다져 넉넉하게 준비해 놓는다.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기 위해 저는 오늘 향채를 많이 넣었는데요. 대파 대신에 숙주나물을 넣어도 좋습니다. 큰 볼에 다진 돼지고기와 간장, 설탕을 넣고 섞은 후 양파와 파, 달걀과 찹쌀가루, 참기름과 소금, 후추 등을 넣고 재료가 뭉치지 않도록 잘 치대준다. 반죽이 준비되면 접시에 들러붙지 않게 참기름을 바르는 것도 꿀팁이다. 경단빛듯 두툼하게 모양을 내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들어주는데 고기 반죽이 너무 질지 않도록 농도에 주의해가며 만들어보자. 도넛 반죽이 너무 질어서 모양이 잘 안 잡힐 때는 전분가루를 더 넣어가면서 농도를 조절해보세요. 양배추는 가늘게 채 썬 후 찬물에 담가 아삭한 식감을 더해놓는다. 이제 팬에 기름을 약간만 둘러 고기를 앞뒤로 노릇하게 지져주는데 이렇게 한 후 튀겨야 모양도 유지되고 육즙을 더 잘 머금을 수 있다. 한 김 식힌 고기 도넛은 튀김 반죽을 묻혀 170도에서 바삭하게 튀겨낸다. 달걀물이 들어갔으니 타지 않도록 시간 조절에도 유의하자. 고기 도넛과 함께 곁들이는 채소들은 좋아하는 채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샐러드 채소를 곁들여도 좋고 쌈채소인 깻잎이나 상추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모양이 긴 접시에 양배추를 소복하게 깐 후 고기 도넛을 가지런히 올려주면 자꾸만 손이 가는 애정 메뉴 완성! 늘 먹던 동그랑땡이 아닌 도넛 모양의 색다른 변신! 고소하면서도 단짠단짠! 입에 착 감기는 새로운 도넛이 탄생했다. 돼지고기에는 철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철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 빈혈에 좋으며 몸속에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데 도움을 주어 중금속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인, 칼륨 및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필수 지방산인 비타민 F가 함유되어 있어 뇌질환을 억제하고 뇌를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한 점의 추억을, 또 한 점의 위로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며 수다꽃을 피우게 하는 푸근한 식재료 돼지고기. 다가올 캠핑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최고의 레시피로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매력 만점 먹거리다. 이 봄 뭔가 색다른 레시피를 원한다면 돼지고기로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몸 이곳저곳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혈액순환도 그렇고 골밀도도 체크하게 되고. 자, 그런데 이 뼈나 관절만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장기가 바로 콩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른들 중에 3명 중에 1명꼴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콩팥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심내혈관계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혈압 그리고 당뇨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이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 살이 찌지 않도록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금연과 절주는 필수라고 합니다. 또 단백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습관. 이런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위암 환자가 늘고 있다. 대한민국 위암 발병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단연 1위. 우리나라는 지금 위암과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위암은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통틀어서 위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조직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위암은 대부분 위의 가장 안쪽, 점막에서 생기는 암이 많기 때문에 위선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어 소화불량 등의 가벼운 질환으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2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현대인들의 천적, 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그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희영 씨는 좀 짠 음식,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 후배 중에도 그 육회 비빔밥이 나왔는데 거기다 고추장을 더 넣어서 비벼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술자리도 많기 때문에 또 위장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위장 질환 중에 가장 또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위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암이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단순히 소화불량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암 중에 하나죠. 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외과 김정국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 발병 확률이 약 3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저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위암도 일조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위암이 어떤 암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위암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다 통틀어서 위암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악성 종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암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생기는 암, 악성 종양 이것을 통틀어서 위암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 대부분의 위암은 위의 점막이라고 하는 가장 안측에 생기는 조직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위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위선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암은 위선암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위암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위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나누면 위의 가장 윗부분을 위저부, 지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위체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몸통,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데는 유문부, 전정부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 쉽게 상중하로 나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벽은 그 단층을 또 관찰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현미경으로 관찰하여서 보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은 점막층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점막 하층, 근육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장막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층으로 위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여기 가장 안쪽에 보이는 이 점막층에서 암세포가 보통 발생을 하고 이거를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위선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위암은 특히 우리나라 그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위암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뭐 우리나라가 위암 발병률 1위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전 예. 세계적으로 이제 암이 얼마나 흔한 질병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2020년 가장 최근 통계인데 저희 이제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2020년 한 해에 암이 발생한 환자 수를 2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해서 83.5세까지 산다는 전제를 할 경우에는 이 평생 동안 내가 살아가고 있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36%, 37% 정도 되니까 10명 중에 4명은 암에 한번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중에서도 위암은 발병률이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행히 조금씩 그 발병률이 줄어서 지금은 1위암은 아닙니다. 이게 2020년 통계를 보시면 갑상선암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폐암, 대장암, 그리고 3위, 4위 정도의 지금 위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 중 4위가 위암인데요. 이게 남녀에 따라서도 유병률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남녀별로는 좀 발생률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참 특이하게도 이 위암은 남자에게 조금 많은 암입니다. 그래서 네. 2배 정도 이제 많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2위암이 위암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유방암, 각삼선암, 그리고 대장암, 그리고 5위에 이제 위암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에 한 해에 생기는 위암 환자가 2만 6천 명. 이게 이제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11%, 12% 정도 되는 암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10만 명당
50에서 60명의 새로운 위암 환자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암 발병률을 보니까 대륙별로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위암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위암은 두 가지를 가지고 1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부분에서 1등을 하는 거고 하나는 또 나쁜 부분에서 1등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위암의 발생률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위암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미국이나 그런 나라보다는 한 10배 정도 이제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이 높은 위암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위암 치료 수준이 거의 세계 1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좋은 이제 소식인데요. 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제 저희가 주요 5개국에 대해서 이제 주요 4개국에 대한 위암 생존율을 좀 비교 분석을 하였는데 예. 우리가 미국 이런 나라보다는 한 2배 정도가 더 높고요. 일본보다도 위암의 선진국이라고 보는 일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한 70% 정도 되고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78%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위암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위암의 치료 기술도 또 좋을 뿐더러 또 그만큼 또 정기 검진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또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암의 원인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맵고 짠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외에도 살펴볼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암의 발생 원인을 흔히 설명을 드릴 때 대부분은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위암의 경우도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소위 이제 암이 어떻게 발생합니까라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발암인자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위암하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그리고 암세포는 아니지만 암이 될 위험이 많은 전암성 병변이라고 불리는 위선종 그리고 만성 위축성 위염 등이 많이 있고요. 또 위암은 잘 아시겠지만 식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염분이 많이 든 음식, 이제 짜고 이제 저장이 된 음식, 젓갈류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탄 음식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잘 아시겠지만 흡연도 위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보통 발암인자라고 얘기하는데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생활이나 식습관 그리고 문화 등과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걸 좀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위암이 예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이제 위 내시경을 받다가 우연히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위암을 의심해봐야 된다. 혹시나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네, 이제 불행하게도 네. 이제 위암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증상이 있더라도 뭐 속쓰림, 뭐 상복부 불쾌감, 그리고 뭐 쉽게 배가 부르는 정도 뭐 이런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위암이라고 해서 이게 특별하게 위암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증상은 아니고 예. 일반적인 소화기 증상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겹치기 때문에 위암에 특별하다, 위암에 특이하다라고 하는 증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암은 증상이 없는 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위암은 따라서 증상으로 내가 아프거나 병원을 찾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진단할 수 있는 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초기에는 무증상, 그러니까 이렇다 할 증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진행이 되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특이 소견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조기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무증상인 경우가 한 80% 정도 대부분이고요. 뭐 한 10% 정도에서 속쓰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암이 좀 진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증상을 나타낼 위험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체중 감소, 그리고 복통, 오심이나 구토, 식욕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조기암에 비해서는 암이 진행을 하면서 위암이 증상을 나타낼 위험은 조금 더 높다. 하지만 여전히 위암은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증상은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위암도 이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위암은 어떻게 나뉩니까? 위암을 공부하거나 위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봤을 때는 현미경으로 위암을 보통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그러니까 현미경을 보고 그 세포를 관찰하면서 위선암이다, 육종 혹은 림프종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진료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조기암 그리고 진행암 보통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들도 진료 현장에서 크게 이제 응용을 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아직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많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뭐 조기 위암인지 진행성 위암인지 이걸 좀 확인해 보려면 아무래도 내시경을 해보면 더 정확하겠죠. 내시경 소견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온 내시경 사진이 2개가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점막입니다. 위벽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안쪽이고요. 내시경을 통해서는 가장 안쪽을 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보이는 거고요. 예. 이게 정상 점막이고 이 부분이 병변인데 육안으로도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위암이 있는 거고요. 예. 잘 구분이 좀 안 가죠. 저희는 네. 쉽지 않네요. 네. 자, 그렇지만 진행성 위암은 조금 다르죠. 여기 보시면 정상 점막이 여기 있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위암인데 구릉을 형성하고 있고 안쪽으로 움푹 파여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백태가 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궤양을 동반하고 있는 진행성 위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암보다는 조금 더 덩어리를 형성하는 모양이 잘 보이고요. 이렇게 궤양을 동반하는 경우도 더 흔하게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위암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위암. 위암의 유병률은 전체 암의 14.9%로 남자 암 발생률 가운데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 점막에서 발생하는 위선암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까지 침윤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쉽지 않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얼마 전에 검진하면서 내시경을 했는데요. 그 결과상 조직 검사 결과가 좀 좋지 않다고 해서 속이 쓰리시거나 소화가 안 되시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나요? 글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심하게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가족 중에 위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위암으로 치료를 받으신 그런 가족들이 계시나요? 뭐 직계 가족이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뭐 가족 형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저희 가족 중에는 딱히 위암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위암은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원인이 더 크다. 위암을 유발하는 식생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짠 음식을 섭취한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도가 4.5배 더 높아진다. 이 환자는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센터를 통해서 위암으로 진단이 되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된 환자입니다. 대부분의 위암 환자는 이렇게 별다른 증상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위암은 병기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의 방침을 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기암이 많기 때문에 치료 성적도 양호하게 됩니다. 위암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사법이 바로 위내시경 검사다. 조기 위암은 대체로 특별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궤양을 동반한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환자가 느끼는 대부분의 소화기 증상은 소화불량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진행성 위암이 되기 이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네, 속이 안 좋아서 개인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요즘 좀 속이 안 좋으시거나 뭐 입맛이 없거나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증상 등이 있으셨나요? 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입맛도 떨어졌습니다. 식사를 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체중 감소가 있으셨나요? 아, 네, 최근 몇 개월 동안 한 4, 5kg 정도 빠졌습니다. 위암으로 인해 체중 감소나 식욕 감퇴, 연하곤란이나 위장관 출혈 등이 발생했다면 이미 진행성 위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 이 환자분은 뭐 속쓰림 등의 증상도 있고 또 식욕 부진 그리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등의 증상이 있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체중 감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시경을 통해서 위암으로 진단이 되면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이제 위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진행성 위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조기 위암의 치료 방침과는 달리 그 절제하는 범위가 조금 많아지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2기 이상의 암은 추가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행성 위암의 경우는 조기 위암의 치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암을 막을 수 없다면 조기에 진단해서 깨끗하게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조기 진단 시 5년 생존율은 90%에 달하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조직 검사 결과 위암으로 확인된 경우 암의 위치와 크기, 림프절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 위암은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위암도 조기에 진단을 하면은 그 치료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된 경우에 위암을 발견하면 위암의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암 그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치료 성적도 나쁘고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일찍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암의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맵고 짠 음식과 탄 음식들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 건강에 대한 자신감, 꾸준한 관리와 검진으로 되찾을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위암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위암은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마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고요. 저희 의사들도 일상 현장에서는 저희 진료 현장에서는 아마 가장 흔하게 쓰는 구분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을 나누는 기준은 위암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거고요. 예. 점막이나 점막 하층까지를 들어간 암을 조기 위암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암, 거기보다 더 깊이 들어간 암은 진행성 위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간혹 보면 말기암, 진행성 위암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 예. 말기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4기암의 일부를 말기암이라고 하고 있고 말기암도 진행성 위암의 일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기 위암이 아닌 암은 우리가 보통 진행성 위암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위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다 보니까 보통 건강검진에서 많이들 발견하실 것 같은데요. 이 진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위암은 증상으로 진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위암은 대부분 위 점막 안쪽 점막층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점막층에서 생긴 암을 현미경으로 확인했을 때 우리가 그때 위암이라고 확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상병변을 관찰하고 그 이상병변을 조직 검사를 하고 여기에서 암세포를 발견했을 때 이걸 위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아파서 가가지고 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이 검진을 통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우연히 발견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우연히 발견돼서 진단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내시경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니까 왜 내시경이 좀 두려우신 분들은 네. 위장 조영술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시경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위장 조영술은 사실은 그 내시경을 대체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현재는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위장 조영술을 위암의 진단 방법으로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내시경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네. 이 환자의 상태나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를 텐데요. 치료법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네, 위암의 치료법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요. 병기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병기는 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위암이 어느 정도 침입했는지, 위암의 병변, 그리고 주변의 림프절을 몇 개 정도 침입하였는지, 림프절의 전이 상태,
그리고 원격 전이 여부를 고려해서 저희가 숫자를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기부터 4기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대부분의 고형암, 덩어리를 만드는 암은 대부분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병기 결정을 위해서는 CT 검사, MRI 검사, 그리고 펫 검사 등을 통해서 또 병기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위암의 병변이나 전이 여부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1기부터 4기까지 또 치료법이 달라지겠죠.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위암의 병기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크게 보시면 1기에서 3기암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4기암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기에서 3기암 같은 경우는 국소 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절제술, 그게 내시경을 통하든지 뭐 수술을 통하든지 잘라내는 방법이 주로 치료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불행하게도 4기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이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병변이 아니고 전신암의 형태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전신암 같은 경우에는 암을 도려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수술이나 절제라는 방법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게 불행하게도 아직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 이제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약제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항암요법이 주로 치료 방법으로 선택이 되고 있고, 요즘은 또 치료에 대한 효과도 조금씩 이제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위암의 치료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절제술 얘기를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1기암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조기암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1기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통해서 위의 원발병소, 이 점막과 점막 하층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은 내시경하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해서 ESD라고 이제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일반인들도 조금은 익숙한 아마 말일 겁니다. 위암의 병변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가 된 이 부분을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점막을 띄우고 난 다음에 이걸 도려내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위의 크기가 변하지도 않고 이 점막이라는 부분만 하고 점막의 일부 부분이 이제 점막하 조직의 일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미세 침습 치료 방법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1기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요즘 수술은 복강경을 이용을 해서 조금은 축소해서 하는 수술이 대부분이고요. 1기암을 넘어서는 2, 3기암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절제식이라고 하는 이제 근치적인 위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기암보다는 조금 더 암의 절제 범위, 이제 위의 절제 범위가 조금 커지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2기 이상의 암은 수술로서 온전하게 치료가 되어도 추가적인 항암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위암이 의심되면 이게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외과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나? 영상의학과에 가서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되나?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 치료를 받는 과정의 순서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아마 환자들이 위암을 진단을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개인 의원에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혹은 또 검진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암이 의심이 됩니다라고 해서 아마 큰 병원을 가보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같은 경우는 위암센터라고 해서 진료협력센터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가시게 되면 기본적인 검사를 하면서 크게 보면은 3가지 정도 이렇게 주치의가 정해집니다. 이제 소화기내과에 가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외과에 가서 위절제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암이 이미 퍼진 상태의 4기암이라고 판정이 되면은 종양혈액내과에서 항암 치료를 먼저 담당하게 되겠죠. 위암이라고 진단이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주치의는 이렇게 3부분, 소화기내과 의사, 그리고 외과 의사, 그리고 종양내과 의사가 될 확률이 많죠. 네. 이렇게 위암 판명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제 수술법도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뭐 위암을 부분만 잘라내는 절제술도 있고 전체를 잘라내는 절제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절제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위암 수술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외과 의사가 위를 절제하는 경우를 위암 수술을 하게 됐다라고 보통은 알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이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를 조금 남기는 수술을 하는지, 그걸 이제 부분으로 위를 절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위를 전체를 다 자른
이제 위 전절제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위를 부분 절제하는지 전절제를 하는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위암의 병소가 아래쪽, 중간, 하부, 이제 제가 상중하로 나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중간이나 하부 쪽에 있을 때는 위를 살릴 수 있는 수술, 부분 절제를 하게 되고, 위암의 병변이 상부에 있는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위를 전절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분 절제, 위 전절제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주변에 이제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초기에는 이제 체중이 좀 빠졌다가 네. 식사량도 조절하면서 점점 좋아져서 다시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그보다 2배, 일본보다 더 생존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치료 기술 성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암 치료가 얼마나 성공적이냐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생존율이라는 개념을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도 있지만요. 근데 위암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는 사망률은 낮아지고 생존율은 꾸준히 높아서 위암 치료의 성적이 좋은 이제 선진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위암 치료는 1기부터 3기 암은 절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시경이나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안전한 방법이라고 돼 있고, 이로 인한 사망률, 합병증률도 아주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조금 희망적인 소식인데, 암이 완치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요. 조기암 같은 경우에는 90%, 95% 이상 완치가 된다. 그러니까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얘기고, 암 때문에 내가 사망을 할 위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받았을 때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제 위암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완치의 가능성이 높은 조기 위암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암하면 5년 생존율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위암의 경우 5년 생존율, 병기에 따라서는 좀 어떻게 나눠질까요? 네. 그 암 치료의 성적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암 환자의 생존율을 말할 때는 보통 5년 생존율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이유는 암 치료를 받고 5년 이상 생존을 하면 그 재발이나 전이의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렇게 5년 생존율이라고 하고 있고, 1기 뭐 암 같은 경우에선 95%, 85% 5년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고, 2기 암 같은 경우도 70% 정도로 높고요. 쭉 가다가 보시면 4기 암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추이를 보여주는 옆에 이제 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창기의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 위암 생존율은 43%, 50%가 안 됐거든요. 5년 생존율이. 최근의 데이터는 60.3%, 거의 70%, 80%를 유지하고 있어서 위암이라고 진단이 되어서 치료를 하여도 10명 중에 7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암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자세라고 할까요? 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 전문가들이 한 가지씩 꼭 공통적으로 꼽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자. 완치가 되거나 근치가 될 확률에 있는 병기에 있는 환자를 많이 발굴하자. 많이 발견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검진이 이제 최고가 되겠죠. 그래서 조기위암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하는 게 좋고요. 어떻게 하느냐? 40세 이상의 남녀 성인은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 우리가 국가 정부 차원의 이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갈 거고요. 그래서 예. 내가 40세 이상이 되면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한 번씩은 꼭 받아야 된다. 그것보다도 조금 더 짧게 주기를 조금 줄여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고위험군 환자들입니다. 이 기존에 했던 내시경상에서 장상피 화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위축성 위염이 있었다든지 하는 환자들은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환자들보다, 다른 일반인들보다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년이 아니더라도 1년마다 한 번씩이라든지 해서 간격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좋겠고요. 위장관 조영술이 아니고 정답은 위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검진 전략입니다. 네. 자, 위암의 정의, 원인, 또 치료법까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위암에 있어서 이것만을 좀 기억하자, 좀 키워드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어렵고 복잡한 부분보다는 제가 3가지 키워드로 이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위암을 예방하고 싶다, 식습관을 바꾸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이제 생각이지만 완전한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아라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은 가장 좋은 이제 치료 성적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암을 또 완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이제 전략이 되겠고요. 치료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효과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조기암 같은 경우는 완치할 확률이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믿으시고 이제 조기에 치료하면은 치료가 잘 된다. 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져라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위암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내시경 중에 이제 일반 내시경과 수면 내시경 나뉘는데 수면 내시경을 자주 받는 경우에 몸에 좋지 않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이제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내시경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고 있고요. 잠을 잔다, 내가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아마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면 내시경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없어진다, 치매가 빨리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그럴 위험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위암 환자가 고기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X입니다. 이 말은 이제 가장 이제 위암 수술하고 난 환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이제 흔하게 질문하는 건데요. 고기를 먹으면은 암세포도 성장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수술을 하거나 위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암 환자는 양질의 고기를 먹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네. 위에 또 궤양이 생기는 위궤양은 심해지면은 위암이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위궤양은 위암하고는 다른 병이고요. 전반적으로 위궤양이라고 하면은 양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위궤양은 위암이 되지 않고요. 위암이 위궤양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다 절제해도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한가요? 식사를 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네, 위 전절제 수술 후에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한지 그 식사가 가능하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셨네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위를 다 잘라놨는데 어떻게 사느냐, 밥은 어떻게 먹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위가 없이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라는 데는 음식물이 저장이 되고 또 잘게 부숴가지고 영양 흡수를 좋게 해주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위가 없으면은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살다는 말이 있듯이 위가 없이도 잘 생활할 수 있고요. 식습관을 조금 바꿔줌으로써 여러 번 먹는 방법을 한다든지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위에 저장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약화가 됐기 때문에 소식을 하면서 여러 번 천천히 먹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고 초기 몇 개월이 지나면 한 5,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정상적이지는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 전에 생활 습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를 전절제를 했다고 해서 위가 없어도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친구가 몇 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임신을 유지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이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셨네요.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암 치료와 임신은 별개의 거고요. 임신을 할 수 있으십니다.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항암 치료가 예상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항암 약제는 난자의 형성, 호르몬 등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끝으로 위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이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암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위암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희망을 가지시라는 그런 의미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자.
자, 지금까지 위암에 관한 도움 말씀에는요. 외과의 김정국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을 가장 괴롭히는 암 중에 하나가 바로 위암인데요. 위험 인자가 있다면, 위험 같은 게 있다면은요, 짠 음식, 또 탄 음식, 맵고 짠 음식 이런 거 좀 피하시고, 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도 위험 인자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험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만 조기 발견 시 생존율도 가장 높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시경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